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매매에 임했는가? 장중에 특히나 막판에 선물이 1조 원을 순간적으로 넘기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오늘 벌써 1조 원이나 이렇게 땡길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 역시나 외국인들이 단타를 꽤나 많이 치고 나가네요. 막판에 3시 이후에 1조 원 찍고 나서 47분, 45분 이후 최종 수급을 보니 반절 정도가 나가버리네요. 저는 한 7천억 정도 음, 로 마감할 것으로 좀 봤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5천억 정도만큼은 오늘 어, 싸다고 생각한 선물 구간에서 매수로 장악을 했고요. 지난번에 1조 원 팔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더 사야 돼요. 외국인들 오늘 토탈 선물 포지션을 간신히 자리를 만들면서 끝났거든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는 게 되게 중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우려가연 아직까지는 신으로 앞으로의 포지션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6월 선물 포지션 자체가 아직은 하방인데 드디어 고개를 다시 들었다라는 거, 상승했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고 지난번에 한번 하루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가 다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도전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이 6월 선물 만기까지 시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즉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들의 선물 선제적인 구축이 필요해요. 즉 싼 구간에서 안가부캐님이 아까 이런 상황을 예, 짐작하셨네요. 싼 구간에서 많이 사들이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오늘 5천억 샀으니까 어, 뭐 막판에 좀 빠져가지고 내일 조정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만기라서 내일 변수가 또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날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좀 보면서 특히나 오늘은 개인들 풋 옵션도 장중에 5만 5천 계약인가 늘어났었죠. 근데 오늘 토탈 2만 9천 계약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즉 옛날에 풋 매도를 해놨던 것을 청산을 하는 겁니다. 오늘 풋옵션 가격이 정말 많이 싸졌기 때문에 오늘 한 평균적으로 8, 전문가 90% 8, 90% 떨어져서 개인들이 풋 매도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 다시 그걸 상환을 하고 싸니까 또 사들이고 싶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풋옵션도 많이 샀다가 다시 좀 많이 줄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개인들의 콜옵션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것도 콜 매수해 놨던 거를 청산을 하는 단계. 어쨌든 오늘은 현물 개인들 좀 많이 팔았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좀 팔았네요. 오랜만에.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은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이 완벽하게 전환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죠. 시장에 호재가 나온 것은 아니고 악재가 하나둘씩 소멸이 되고 있는 단계.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증시에서는 재료 소멸인 거죠. 악재도 일정이 지나면 소멸되듯 그런 어제 밤 사이에 미국의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미증시는 급등을 했다가 어, 이제 매물벽들이 많고 워낙 사람들이 올라가면 투심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다시 때려 매도 나오면서 0.3% 나스닥이 떨어져서 끝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은 날로 시작해서 나타난 현상들.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 2년 전에 시장이 강력하게 터닝 신호가 나왔을 때처럼 뭔가 여기구나라고 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은 평소보다는 큰 의미를 갖는 날은 분명합니다. 거래도 많이 나왔고 선물에서 이 날이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한 요 날이 의미 있는 저점 구간을 형성한 건 맞아요. 요런 날들 있죠. 예.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대 양봉도 맞는 거니까. 다만 이게 이제부터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막 급등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 있지 않나. 근데 조만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소가 될 거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어제 또 생화학적 무기 썼다 얘기 나오고 오늘 군사 재배치까지 일어났고 이런 거 보면은 당장 그런 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니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거를 선제적으로 증시는 앞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미래를 조금 내다보면서 외국인들은 야 그렇게 될 거니까 빨리 지금 장악을 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들과 반대로 개인들은 계속 지금 겁에 질려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점을 공략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물론 지금 이 구간 전체가 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간 전체가. 그래서 여길 놓쳤는데 어떡하지, 오늘 놓쳤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교정 거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부담이 계속 커지는데 너무 큰 우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서 나타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휴전되고 나서 보자라는 거예요. 휴전되고 나서도 한동안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올라가던 것처럼 올라가는지 아니면 진정되는지를 일단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따르는 거니까 특수한 상황이 거치고 나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상황을 찾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이성적 시장이니까요. 일시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피크아웃 기대감에 어제 나스닥이 초반에는 올랐던 거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종목들을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되냐. 오늘의 LG 헬로비전처럼 전개가 많이 될 거예요. 개인들을 좀 겁먹은 개인들을 떨구는 구간들을 계속 누적시켜 준 다음에 어떤 지지 라인을 이탈시켜 놓고 갑자기 돌변하는 그림들. 오늘 1번이라고 본다면 내일 2번이 탄생할 거고, 모레 3번이 탄생할 거고, 다음 주에 4번이 탄생할 거고, 이렇게 갈 거예요. 반등이 시작된다면. 뭐 내일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연속 반등이 내일 양방이라서 어느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의 이 스타일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떡하지, 지루한데, 혹은 내가 생각할 라인을 이탈했는데 팔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게 있다면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가, 이 종목에 대한 악재가 있을까, 아니면은 앞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돈이 붙어 있었나,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이 된다면요. 그러니까 다 와서 파는 우를 범하지 않는 거죠. 대형주들은요, 오늘 펀드들이 운용됐던, 기관 펀드들이 주로 운용을 했던, 특히나 오늘 중공업 조선해양주들,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미포조선, 뭐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이죠.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몇 퍼센트씩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반면에 개별주들은 이런 식으로 재료가 터져야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가면 한 방에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치면 다음날 갭 뜨면 보통 50%까지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순환적으로 돌 텐데, 이런 걸 앞두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쳐야 되냐, 팔아야 되냐, 포기를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고민이 들 때 다시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도저히 없는 건가, 아니면 지금 떨어지는 게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거래가 터지는, 예를 들어서 오늘 보통 이런 경우에는 희생양이 하나 따릅니다. 시장이 하락을 보이다가 상승 전환이 되는 시기에는 희생양, 즉 매물을 쏟아내는 대표적인 종목이 등장을 해요. 과거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신풍제약이 그랬듯,
뭐가 있었을까 하여튼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정말 시장 안 좋을 때 혼자 나홀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깨져요. 옛날 한국 BNC가도 그랬네. 그러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구간을 만들 때 얘네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오늘은 이제 일동제약이 그랬죠. 예, 일동제약이 그게 시장의 전환 포인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악재가 있냐 없냐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동제약이고는 악재가 있었네요. 시장 안 좋을 때 강했죠. 개인들 많이 묶어두고 세무조사라는 악재를 딱 맞이했죠. 그러면서 오늘 분봉 설거지까지도 여러 번 나왔고 설거지라는 건 하한가를 풀면서 옛날에 영화 중에서 작전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데 거기서 나온 이 하한가 따라잡기 설거지 패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우스에 이렇게 손 올리고 있던 개인들이 순간적으로 풀리는 줄 알고 매수를 가담합니다. 같이 시장가로 매수를 가담해버려요. 그러면서 남은 물량들을 밥 먹고 남은 잔여물들을 설거지를 해버립니다. 남았네? 또 한 번 해버립니다. 남았네? 또 한 번 해버려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봤어요. 보통 반복은 안 하거든요. 얘는 반복까지 해놨고 개인들은 또 괜히 얼떨결에 마우스 클릭한 사람들 하다가 못 팔아버려요. 왜냐면 옛날에 얼마 전에 매지온에서 급등하는 걸 봤거든요. 하한가에서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온 걸 봤거든요. 걔도 다시 내려왔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시 하한가에 갇혀요. 그럼 내일 개파락을 쭉 보여주면은 그냥 그대로 밥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동안의 하락장에서 올라갔던 건 내려가고 이제 밑에서 다지는 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선을 완전히 이제 다지고 올라올 만한 것들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LG 헬로비전 같은 게 이제 여러 개 생길 거다라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다시 선물 옵션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오늘 관전 포인트는 357.5였어요. 장중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그 자리를 일러드렸지만 357.5에다가 오늘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한 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벽을 양쪽으로 다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존에는 357.5를 못 가게 벽을 쌓았고 오늘 새롭게 357.5 밑에 벽을 못 가게 쌓아놨어요. 양쪽 벽을 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윗방향은 허물고 있고 아랫방향은 닫고 있습니다. 더 두텁게 얘를 깨고 벽돌을 여기다가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이한 점은 이 위에다가 양방 배팅을 해놨다라는 거죠. 기존에 해놓은 거 풋방향 기존에 해놓은 거 콜 방향은 새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이 방어선이 뚫리면 급등하게 되고 옵션은 순간적으로 근월물이 확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에 예를 들어 360포인트 정도가 급등을 하게 돼요. 하여튼 내가 가까운 쪽에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장중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좀 1조 원까지 사던 걸 좀 축소한 걸 보니까 내일 357.5를 전후해서 치열하게 싸울 것 같네요. 내일 오전에 장중에 판단해서 또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방송에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이 터널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나긴 하락 터널이 끝이 보이는 중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분들 언제든지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수고하셨습니다. 아프리카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